Understanding documents.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자료는요. 주식회사의 기본 규칙, 바로 정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회사를 이미 운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창업을 생각 중이시거나 어쩌면 그냥 이게 뭘까 궁금해하셨을 수도 있고요. 이 자료 보면서 정관이 대체 뭐고 또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가 바로 그 회사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 그 구조랑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특히 이제 어떤 내용이 꼭 있어야 이게 법적으로 힘이 있는지, 그리고 처음 만든 정관을 나중에 바꾸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다루거든요. 같이 보시면서 이게 나한테 필요하겠다 싶은 핵심 정보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정관에 이건 진짜 꼭 들어가야 한다 하는 그 기본부터 좀 알아볼까요? 법에서는 이걸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절대적 기재사항, 이게 없으면 아예 시작이 안 되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회사한테 꼭 필요한 기본 정보들.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 하는 목적, 그리고 회사 이름, 그러니까 상호, 또 발행할 주식 총수라든지 그 주식 한 주당 금액은 얼마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게 하나라도 빠지면 그 정관 자체가 그냥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 와, 정말 기본 뼈대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이 뼈대 위에 좀 살을 붙이는 작업도 중요해요. 법에서 무조건 넣으라고 강제하는 건 아닌데 정관에 딱 써놓아야만 법적인 힘이 생기는 것들. 그걸 이제 상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하거든요. 상대적 기재사항이요? 그게 좀 흥미로운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의 어떤 맞춤 설계도 같은 거예요. 우리 회사만의 규칙을 만드는 거죠. 맞춤 설계도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예를 들면 임원들 보수나 퇴직금 규정 같은 거요. 아니면 우리 회사 주식을 막 아무한테나 팔지 못하게 제약을 건다거나, 또 직원들한테 동기부여하려고 주는 스톡 옵션 있죠? 이런 것들. 그런 세부적인 운영 규칙들이군요. 네, 이런 건 정관에 명확하게 안 해두면 나중에 그때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해도 법적으로는 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투자 유치할 때 투자자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상대적 기재사항에 담긴 내용들이에요. 회사의 지배구조나 운영 방식 같은 거요. 그렇군요. 단순한 내부 규칙이 아니라 회사의 어떤 전략을 보여주는 창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주 중요하네요, 이게. 그럼 이 정관은 한번 만들면 그냥 끝인가요? 아니면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당연히 바꿀 수 있죠. 계속 상황이 변하니까요. 회사를 처음 만들 때 작성하는 걸 보통 원시정관이라고 불러요. 처음 만드는 거니까요. 원시정관이요? 네, 보통 법무사님들이 주는 표준 양식 같은 거 많이 쓰시죠. 이건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요. 근데 그 자본금 10억 미만으로 처음 회사를 만들 때는 발기인들끼리 도장 찍거나 서명만 해도 괜찮아요. 공증 없이도요. 그렇군요. 그럼 회사를 운영하다가 사업 목적을 좀 추가한다거나 이럴 때 내용을 바꿔야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네, 바로 그럴 때 만드는 게 개정정관입니다. 내용을 고치는 거죠. 이건 이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변경해요. 네요? 네, 일반적인 결정보다 훨씬 더 많은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제가 예전부터 좀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자료에도 잠깐 나오는데 이 개정 정관은 법적으로 공증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필수가 아니죠. 근데 왜 실무에서는 이걸 또 공증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걸까요? 좀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날카로우시네요. 법적으로만 보면 주주총회 특별 결의만 제대로 거쳤으면 그 변경된 내용은 효력이 생기는 게 맞아요.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도 굳이 공증을 받는 이유는 뭐랄까 일종의 보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이요? 네, 바로 증거력 강화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원 퇴직금 규정을 바꿨다고 쳐보죠. 나중에 그 퇴직한 임원이랑 혹시라도 다툼이 생겼을 때 공증받은 정관이 딱 있으면 보세요. 그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서 이거 봐라,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내밀기 위한 거군요. 그렇죠.
법적 효력 요건은 안 했지만 어떤 분쟁 예방이라 대응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이제 좀 명쾌해졌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 슬슬 정리해 볼까요? 정관은 그야말로 회사의 기본법, 헌법 같은 거라서 꼭 들어가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고 또 반드시 넣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된다는 것.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든 원시 정관과 달리 운영 중에 바꾸는 개정 정관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가능한데 이때 공증은 법적인 필수 요건은 아니다. 하지만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 실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정도가 핵심이겠네요.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오늘 내용이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오, 뭘까요? 정관이 회사의 기본 규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주 이 규칙이 지금 우리 회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여전히 잘 맞는지 이걸 점검하고 업데이트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을 지키는 걸 넘어서서요. 회사의 성장을 이끌고 또 예상치 못한 위험은 막아주는 그런 살아있는 문서로서 이 정관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지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